안녕하세요. 알면 할수록 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재영, 이다영 이 두 스타 배구 선수 관련 이슈와 그에 따른 법적인 쟁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림픽 한일전에서 여자 배구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일본을 꺾고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여자 배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 스타 배구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최근에는 여자 배구의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영, 이다영 이 두 스타 배구 선수의 학폭 사건은 정말 악재 중에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재영, 이다영 선수와 관련된 학교폭력 이슈가 불거지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흥국생명 소속의 쌍둥이 배구 선수인 이재영, 이다영 선수로부터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한 피해자의 글이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올라오게 되면서 두 선수에 대한 학폭 사건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위 두 선수가 과연 대중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 주장 내용에 따라서 형사법적인 죄명을 하나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먼저 칼이라는 흉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행위는 형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하고,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로 하여금 욕을 하면서 윽박질러서 물건을 찾아오도록 한 행위나,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의 물건을 챙길 의무가 없는 친구로 하여금 욕을 하면서 자신들의 개인 소지품을 챙기도록 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도록 한 행위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부모님과 학생이 원치 않는데도 해당 학생의 집에 무단으로 그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점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친구에게 더럽다면서 냄새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한 것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먹으로 친구의 머리를 때린다거나 욕을 하면서 치고 가는 행위, 뱃살을 꼬집는 행위, 그리고 물티슈로 친구의 얼굴을 때린다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행위, 그리고 기압을 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그 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점을 볼 때 형법 제264조에 따라서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언과 폭행을 통해서 친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에 공갈죄의 적용이 가능한데, 피해자의 진술로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들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서 상습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친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명예훼손과 경멸적 감정의 표현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동료에 대해서 흉기까지 이용한 강요행위, 그리고 상습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 즉 공갈행위가 정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국가대표로서 자랑스럽게 활동해왔던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매치가 잘 되지 않는 행위들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더욱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자의 주장으로 보면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성 언사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품 갈취 행위는 상습 공갈로 의율이 가능하게 되어서 상습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폭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 내용이 2009년도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징역형 기준으로 장기 10년이 넘어가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친구를 강요한 행위, 그리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했거나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일어났던 2009년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2019년, 그 2019년이 넘어간 현재로서는 위 두 선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여서 형사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피해자들에게 한 가해 행위는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에게 앞서 말씀드린 가해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러한 불법적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둘 중 하나라도 먼저 그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그걸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이번에 처음 두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내용을 밝힌 것으로 그간 위 두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공론화시키거나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별도로 위 두 선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중단시켜서 그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보존시키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09년 학교폭력 행위가 발생하고 난 이후로 3년이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피해자의 위 두 선수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소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이슈와 그에 관련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곧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위와 같은 사과문 한 장으로 금품갈취나 지속적인 모욕, 폭행 등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지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이다영 선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들은 과거 여러 사람들에게 학교폭력을 자행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언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두 선수의 소속팀에서도 초반에 두 선수에 대한 징계 처분을 망설이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두 선수에 대한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부모까지도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대한 학창시절 선수활동에 대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에 따른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자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현재의 시점에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라는 법률적 절차는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인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을 기화로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분명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